안녕하세요. 이지픽셀의 이지입니다. 오늘은 글씨 쓰는 거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1번부터 2번 스타일, 3번 스타일, 4번 스타일, 그 다음에 5번 스타일. 자, 이렇게 5가지의 글자를 좀 써봤는데요. 여기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단 글씨체들이 모두 다 다르죠. 자, 그만큼 글씨체라고 하는 거는요, 디자인에 있어서 거의 제가 생각할 땐 60% 이상 디자인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사이트를 하나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눈노라는 사이트인데요. 여기 어렵지는 않고 네이버에 보시면요. 눈누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눈누라고 나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눈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평상시에 많이 볼 수 있었던 이런 폰트들이 막 나와요. 근데 요즘 인기 있는 폰트라고 합니다. 자, 이건 롯데리아 체죠. 여기 보시면 모든 폰트라고 있습니다. 추천 폰트가 있고 모든 폰트가 있는데요. 우리는 모든 폰트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들어가 볼게요. 여기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인기순, 조회순, 최신순, 이름순이 있습니다. 저는 인기순으로 놓고 한번 볼게요. 그러면 우리한테 친숙한 G마켓이 보이고 에스코어 드림 이런 것도 보이네요. 얘를 한번 다운로드 받아볼게요. G마켓 산스 클릭. 라이센스 요약표에 보시면 OFL은 안 된다라고 되어 있죠. 내가 유료로 판매를 한다?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무단 배포도 되지 않는 거예요. 요거 확인하시고 나머지는 모두 다 된다라고 합니다. 특히 여기에서 우리가 보셔야 되는 거는 영상이에요. 영상물 자막, 영화, 오프닝, 엔딩, 크레딧, UCC 등 모두 오케이. 그러니까 유튜브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 확인하신 다음에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G마켓 산스라는 요 글자 홈페이지로 왔고 얘는 이렇게 잘 보이게 G마켓 산스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눌러보시면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이 가능하고요. 여기 밑에 보면 다운로드인데 TTF가 있고 OTF가 있어요. 그러면 얘네 두 개는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 TTF는 윈도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폰트고 OTF는 맥킨토시용입니다. 저는 지금 PC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TTF를 다운로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운로드 받고 나시면 여기 보시면 G마켓 산스라고 보이시죠?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 요걸 풀 수 있도록 이렇게 풀기 누를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저는 압축을 풀고 자, 확인 눌러볼게요. 그럼 모두 다 풀린 거고요. X 눌러보시면 여기 G마켓 산스라고 되어 있네요. 자,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G마켓 산스, 볼드, 라이트, 미디움 3가지 스타일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설치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 드래그를 해서 모두 다 선택을 하시고요. 우측 클릭 누르시고 여기 보시면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설치할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이미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아니요 할 건데 설치가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예, 저는 아니요. 자, 이렇게 해서 글꼴 설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3가지 스타일이 모두 다 설치가 되면요. 얘는 닫아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 눈노 사이트가 처음 생겼을 때부터 봤는데 너무나 좋았던 게 뭐냐면은 여기 오른쪽 위에는 폰트 이름을 적으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 내가 S코어를 찾는다. 라고 하면 이렇게 바로 나타납니다. 여기에 보시면요. 예를 들어 제가 이지픽셀이라고 적었어요. 이 이지픽셀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자막을 넣을 건데 어떤 모양으로 될지 내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글씨를 쳐보시면 모든 서체에 이 이지픽셀이 어떻게 보여질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여기에 어때 잘난 채는 이렇게 보일 거고 나눔 스퀘어는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거 너무나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씨체는요, 나눔 손글씨라고 하는 글씨체예요. 자, 그래서 나눔 손글씨인데, 자, 여기에다가 요렇게 치시면요. 여기 나눔 손글씨 펜이라고 글씨 붓이라고도 있고요. 글씨 펜이라고도 있습니다. 요걸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광고가 뜨는데요. 얘는 무시하고 닫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하셔가지고 요거는 이제 네이버에서 제작을 해서 네이버에서 주시는 글꼴이 정말 많아요. 그 중에서 클로바 나눔 손글씨라고 있고요. 여기 전체를 내려받을 수도 있고 한번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글씨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109종이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09종을 모두 다 설치를 하시면 안 되고요. 예를 들어 내가 딸에게 엄마가 라고 하는 이 글씨체를 설치하고 싶으시면 요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설치가 되고요. 또 다운을 받아주죠. 그럼 얘는 TTF로 바로 자, 요런 식으로 TTF가 바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우측 클릭 누르셔서 설치 눌러주시면 바로 설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프리미어에 왔을 때 내가 이 글씨체를 찾아서 넣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체는요, 이렇게 찾아서 쓰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5가지 글자를 만들어 볼 건데요. 1번 이렇게 기본 글자의 색깔만 다르게 만드는 것부터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요거 혹시 시퀀스를 만들지 못하신 분들은요. 네, 이전에 올려드린 영상 링크 걸어 드릴게요. 그 영상 한번 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시퀀스 만들고 영상 가지고 왔고요. 자, 글씨는 치우도록 할 거고요. 글씨는 요거 만들 건데 여러분들 아무 영상이나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영상이 꼭 있어야 하나요? 질문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우리는 영상 위에 글자를 올릴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 위에 올리고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을 내가 필요한 만큼 잘라 놓으신 다음에 이 위에다가 글씨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샘플로 제가 만들어 놓은 이 글자는요, 일단 기본 글자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기본 글씨 쓰는 방법 한번 더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텍스트 툴 눌러주시고 화면에서 내가 쓰고 싶은 위치에다가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빨간색 박스가 뜰 거고요. 여기에 한글로 알록, 달록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렉션 툴로 꼭 돌아오셔야 돼요. 텍스트 툴을 누르신 상태에서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콕 눌러주시게 되면 여러분들 효과 컨트롤로 한번 와보세요. 그러면 내가 쓴 알록달록이라고 한 글씨가 있고 그 위에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텍스트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필요한 애인데 얘는 필요하지 않은 아이가 이렇게 계속 존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계속 나중에 글씨를 이렇게 쓰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계속 공갈 텍스트가 계속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텍스트. 얘네들은 텍스트라는 글자 옆에 가로 열고 내가 뭐를 썼는지 나타나 주게 돼 있는데 얘는 아무것도 없죠. 그냥 텍스트라고만 나오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필요가 없는 아이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지워주도록 할게요. 그럼 다시 알록달록으로 돌아와서 셀렉션 툴로 꼭 돌아오셔야 빨간색 박스가 파란색 박스로 바뀌면서 내가 이동이 가능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내가 어디다 놓을지 이제 고민이 되실 텐데요. 여기 프로그램 창 하단에 보면 이런 아이콘이 있습니다. 얘가 스냅 기능인데요. 이 기능이 켜져 있는 다음에 내가 이렇게 움직여 보면 이렇게 빨간색 점선이 생기면서 센터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알려드렸지만 여기 보면 세이프 마진이라고 하는 아이콘도 있어요. 얘를 눌러보시면 이런 네모 박스 두 개를 보여주게 되는데 얘네들이 텍스트를 쓰실 때는 무조건 필요한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얘는요, 제가 조금 저의 디자인에 좀 제한사항을 주기 때문에 얘는 잘 쓰지는 않아요. 그런데 처음 하시는 분들이 나는 센터를 바로바로 알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 얘를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처음에 여러분들이 프리미어를 설치하고 나서는 얘네들이 보이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가셔야 되냐면요. 여기에 가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더하기라고 보이시죠? 자, 이 더하기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단추 편집기, 버튼 에디터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나타날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 프로그램 모니터 스냅인 프로그램 모니터라고 하는 이 아이콘이 보이실 거고요. 자, 얘를요, 드래그해서 아래로 갖다 놓으신 상태에서 OK를 눌러주시면 얘가 여기 존재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세이프 마진이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얘를 클릭해서 아래로 드래그해서 던져 넣기 하시고 OK를 눌러주시면 저처럼 이렇게 보이실 거고요. 얘네들을 내가 활성화하지 않은 상태는 흰색이고 내가 눌러주게 되면 내가 얘네들을 사용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얘는 해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왜 필요가 없다고 하는지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얘네들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얘를 중앙에 갖다 놓으면요. 이렇게 센터도 맞춰주고요. 자, 여기에 필요하신 분들을 켜놓도록 하시고요. 저는 필요가 없습니다. 얘를 해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이 글자를 왔다 갔다 해보시면요. 역시나 센터를 알려줍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는 세이프 마진만 이렇게 켜놓고 해보도록 할게요. 가운데를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이렇게 한 칸을 띄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박스가 있으면 무조건 셀렉션 툴을 눌러서 파란색으로 만들어 놓으셔야 되고요. 그런데 좀 전에 분명히 나는 얘를 센터에 맞췄는데 스페이스바를 한번 눌렀더니 여기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살짝 이동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건 왜 그런 거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글씨를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 여기 보시면요. 여러분들 에센셜 그래픽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혹은 이 효과 컨트롤 창에서 화살표를 열어보시면요. 여기에 스타일을 내가 정하실 수 있어요. 자,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께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왼쪽에다가 효과 컨트롤 창을 띄워놓고요. 오른쪽에는 에센셜 그래픽 창을 띄워놓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효과 컨트롤이 없어요. 기본 그래픽 툴이 없습니다. 패널이 없습니다. 하실 수 있는데 걔네들은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들 여기 풀다운 메뉴 윈도우 창에 보시면요. 여기에 에센셜 그래픽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펙트 컨트롤, 여기 맨 아래 보시면 이펙트 컨트롤이 있어요. 자, 얘네들이 체크가 되어 있어야 요거 이렇게 한번 탁 눌러주시면 효과 컨트롤 창이 꺼내질 거고요. 기본 그래픽, 에센셜 그래픽도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2024가 되면서 얘가 이렇게 겹쳐 있는 경우가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에센셜 윈도우 창에서 워크스페이스에서 에센셜즈 기본으로 놓고 해보세요 라고 추천을 드렸었는데 자, 저는 다시 리셋 투 세이브 레이아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하시면 효과 컨트롤 창도 여기, 에센셜 그래픽도 여기 한 몸에 다 있게 돼요. 자, 저는 이 효과 컨트롤은 계속 좌측 상단에다 놓고 쓰고 있었어요. 효과 컨트롤 창을 여기 이름이 있는 부분이 있죠. 자, 이 이름이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하셔서 왼쪽에 이 몸통이 있는 곳에다가 파랗게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손을 놓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칸에는 에센셜 그래픽을
놔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양쪽으로 놓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여기를 한번 보세요. 내가 알록달록이라고 쓰니까 생겼죠, 얘가. 그러면 얘가 이 알록달록이라는 애의 레이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여기 센터가 맞춰지지 않아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었잖아요.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요. 좌측 정렬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얘는 정렬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센터 정렬로 놔줘야지만 내가 이 다음부터 얘를 수정을 하게 되면 센터 정렬로 계속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쪽이든 이쪽이든 어떤 것 하나를 이쪽이든 여러분들이 센터 정렬을 해주시면 이렇게 둘 다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얘를 센터로 옮길 건데요.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컨트롤 키를 눌러주면 센터에 가서 스냅이 척 하고 먹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굳이 키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알록달록을 쓰고 여기에서 예를 들어 내가 이 스페이스가 필요가 없어서 딜레이트 키를 누르면요. 이런 식으로 가운데를 중심으로 얘네들이 이렇게 정렬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반대로 다시 나는 스페이스바를 한번 더 눌러서 중간을 좀 이렇게 비어 있도록 하겠다. 한 칸을 띄고 싶다 라고 하시면요. 스페이스바 한번 눌러주면 중심이 이렇게 딱 맞춰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셀렉션 툴을 눌러주시면 더 확실하게 구분이 가게 되어 있죠. 자, 요게 기본 세팅입니다. 셀렉션 툴을 누르시고 글씨 필에 가셔서 여기든 상관없어요. 클릭하시고 색깔을 바꿔주시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요 색이 잘 보이네 라고 생각이 들면 요거 하시면 되세요.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무슨 색을 써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실 수 있잖아요. 제 추천은요. 화면에서 그 답을 찾으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시면요. 여기 스포이드 보이세요? 스포이드를 눌러주시고 여기 화면에서 저는 옐로우색, 가을이니까 옐로우색을 넣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 화면에서 노랑 색깔을 가장 노랗다고 생각하는 색을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컬러 중에서 요 영역 중에서 당신이 요걸 골랐습니다라고 얘가 보여지는데 여기에는요. 여기에서는 블랙부터 화이트까지 선정을 하실 수 있고요. 자, 여기 밑에 부분은 모두 다 블랙, 까만색, 어두운 색 영역을 담당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밑으로 가면 갈수록 요거는요, 채도입니다. 더 선명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내가 이렇게 색을 스포이드로 찍었는데 조금 더 밝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이 드시면 여기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시면 훨씬 더 밝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쪽 모서리로 가면 갈수록 조금 더 원색에 가깝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화이트를 섞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위쪽으로 가면 갈수록 블랙을 섞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각선 쪽으로 가는 것은 화이트와 블랙의 절반을 내가 더 섞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렇게 사용을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막대기는 뭐냐면 내가 색깔의 영역을 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란색을 추출하긴 추출했는데 조금 더 붉은 노랑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렇게 위로 올리시면 되고 아니야 나는 조금 더 노랑 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시면 밑으로 내려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밑에 연두 색깔이 보이죠? 그러니까 노랑이라고 하는 애는 연두색에 가까운 노랑이냐 빨간색에 가까운 노랑이냐를 여러분들이 결정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혹은 나는 노란색으로 하긴 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파란색 더 잘 보이는 것 같아. 혹은 여기 보라 색깔로 가면 더 잘 보이는 것 같아 라고 여겨지시면 여기에서 결정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결정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어려우시겠죠? 그러니까 가장 쉬운 거는 스포이드로 여기 화면에 있는 색깔 중에서 가장 노란색에 가까운 애를 하나 이렇게 추출을 해주시고 그 안에서 나는 조금 더 밝은 노랑이었으면 좋겠어. 혹은 흰색이 많이 섞인 노랑, 혹은 검은색이 많이 섞인 노랑 이렇게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색깔이 노란색으로 결정이 된 거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배경에 화면을 깔았기 때문에 얘가 아무래도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여기 보시면 얘는 색칠을 하는 거죠. 그 밑에 보시면 스트로크라고 해서 선을 하나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기본은 블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블랙 색상으로 테두리가 만들어지는 게 보이시겠죠? 자, 저는 지금 여기에서는요. 210 동화책이라고 하는 서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체는 여기 보시면요. 텍스트 바로 밑에 보시면 서체를 선택을 해 주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다양한 글씨체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이 글씨체는 여러분들 눈누에는 없습니다. 이 글씨체는 눈누에는 없고요. 여기 보시면요. 어도비 폰트 추가라고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면 구름 모양 있죠. 자, 얘가 클라우드입니다. 얘를 눌러주시면요. 이런 식으로 어도비 폰츠라고 하는 사이트로 이동이 되고 여기에서 글꼴의 이름을 쓰시면 되는데 동화책이라고 쓰고 엔터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보이시죠? 자, 여기에서 저는 지금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리무브라고 뜨는데요. 여러분들은 요거 눌러서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런 글씨체구나. 그리고 얘를 클릭하고 들어가면요.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중요한 거는 얘를 쓰기 위함이니까 자, 여기에서 여기 누르셔서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저처럼 여기 텍스트 밑에 서체 안에 210 동화책이라고 하는 서체를 선택하실 수 있고요. 그 안에 스타일 3개가 있습니다. 라이트, 볼드, 레귤러. 저는 라이트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어떤 슬라이드 바가 보이고 숫자가 보이죠? 얘네들은요. 글씨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작게 넣고 싶다 하시면 이 슬라이드 바를 이용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여기에서 얘를 눌러서 150 이렇게 눌러주시면 글씨의 크기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글자와 글자 사이에 자간을 이야기합니다. 요게 기본 서체이고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자간을 늘리고 줄이실 수 있어요. 자, 요게 기본이고요. 글자와 글자의 줄 간격을 늘리고 줄이고 싶다. 조금 더 좁히고 싶다 하시면요. 여기에 있는 얘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 에센셜 그래픽을 같이 열어놓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 정렬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얘를 이동을 하시면서 컨트롤 키 누르면 센터도 정해주지만 여기에 있는 2번째, 5번째 키를 눌러주시면 정확하게 센터를 맞춰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줄 간격까지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 요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요게 뭔지. 얘는 뭐냐면요. 이 글자와 글자 사이를 한꺼번에 늘리고 줄이는 애는 얘가 담당을 하지만 가끔 글자 중에
여기 알록달록에서 나는 달록을 조금 더 줄이고 싶다 하실 때는 더블 클릭을 하시고 한번 이 사이를 클릭을 하시면 커서가 놓아지게 되고요. 요거의 간격 여기만 줄이고 싶다 하시면 여기에서 V/A가요. 얘는 이제 커닝이라고 하는데 얘가 슬러시가 아니라 커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얘를 줄여주시면 알록은 그대로 있고 달록만 이렇게 줄어드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 커닝이라고 하는 애는 글자와 글자 사이 중에 특정 영역을 내가 줄이고 싶다. 전체가 아니라 그럴 때 사용하시는 게 이 커닝이라고 하는 애입니다. 그래서 요거 사용하시면 되겠고 이 알록달록에서는 사용하지 않을게요. 자, 다시 셀렉션 툴로 돌아와서 얘네들을 원래대로 좀 돌려놓도록 해볼게요. 자, 이렇게 놨고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내가 앞에 있는 글자와 뒤에 있는 글자 따로따로 색깔을 주고 싶다 하실 때는요. 더블 클릭하셔서 내가 원하는 글씨만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빨갛게 물들어요. 그럴 경우에 내가 7에 가셔서 다른 색깔 지정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스포이드의 힘을 빌려서 녹색깔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조금 밝은 색깔로 가지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다른 색깔로 만들어지는 거 보실 수 있죠? 자, 셀렉션 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밑에 보시면요. 지금 여기 필에 짝대기가 가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는 알록과 달록이 색깔이 여러 가지가 섞여 있으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선은 스트로크는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요. 더하기가 보이시죠? 자, 이 더하기를 한 번 더 눌러보시면 이 선을 하나만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개를 넣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 바깥에다가 흰색을 하나 더 놓아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 오른쪽에 보시면 외부, 내부, 가운데가 있죠? 여기서 이제 내가 필요한 걸 눌러주시면 됩니다. 안쪽으로 필요하냐, 바깥쪽으로 필요하냐. 주로 저는 바깥쪽에다 쓰고 있고요. 어두운 영역, 섀도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눌러주시면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자세히 보시면요. 이렇게 그림자처럼 뭔가가 색깔이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요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얘는 뭐 하는 애냐면 여기 가운데 있는 디스턴스라고 있습니다. 자, 요거의 수치를 좀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그림자라고 하는 애는요. 만약에 제가 이 그림자의 색깔을 흰색으로 놓는다고 그러면 잘 보이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디스턴스라고 하는 애는 거리입니다. 내 글자와 그림자와의 거리를 결정해 주는 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크기라고 있습니다. 이 크기는 이 그림자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림자의 크기는 일단 0으로 놔두시고요. 맨 아래에 있는 흐림 효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요 블루어는 일단 0으로 놓고요. 여기 뚱뚱한 애도 잠깐 보류를 해보도록 하고 디스턴스를 좀 좁혀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좁혀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하단으로 이런 방향으로 지금 얘가 약간 두꺼워진 거 보이시죠? 이 스트로크의 색깔과 어두운 영역의 색깔을 통일을 시켜서 이렇게 주시면 조금 더 이렇게 약간은 3D는 아니지만 3D처럼 보일 수 있는 이런 디자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색깔을요, 스포이드로 짙은 녹색 하나 가지고 와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 어두운 영역에 있는 섀도우의 스포이드를 요 선에 있는 요 색깔을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선의 두께 조금 줄여줄 거고요.
그 다음에 어두운 영역에 있는 얘도 거리라든가 뚱뚱하게 하는 거라든가 요거를 이렇게 조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하나 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얘를 다시 흰색으로 놓고 여러분들 여기 보면 얘네들이 굉장히 뾰족해 보이죠? 자, 요거를 제가 여러분들 여기 모양 어피어런스에 요 렌치 모양이 있어요. 이게 그래픽 속성인데요. 프로퍼타이즈인데 얘를 눌러보시면 선 연결, 라인 조인과 라인 캡이 있습니다. 라인 조인을요. 라운드 조인으로 바꿔주시고 선끝 모양은 사실 글자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라운드 조인, 이 선 연결만 라운드 조인으로 해주시고 확인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보이시냐면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바뀌어요. 그래서 디스턴스를 조금 더 줄여주고 확장을 조금 더 해주면 이런 식으로 통통한 글씨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림자를 만들 수 있게 되면서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여기에서 내가 짙은 녹색을 사용을 했죠? 자, 저는 이런 짙은 녹색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두운 영역, 섀도우에서 스포이드 찍어서 요 색깔 그대로 가지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얘가 3D는 아닌데 마치 3D로 글자를 만든 것 같은 그런 효과의 글자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그렇게 만든 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게 기본 글씨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게 됐고요.